관세에 대해서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6월달 발표되는 데이터 중요하다 그 이야기 하다가 오늘 이제 뭐 관세 제동 걸리니까 그거는 이제 안 봐도 되겠다라는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6월달에 발표되는 5월달 데이터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간에 차익 실현 물량들은 나오겠지만 추세는 뭐 붕괴되지는 않았다. 은행이나 증권 같은 경우는 정부가 굳이 등 떠밀지 않아도 알아서 주주 환원에 적극적인 기업들이니까 이들은 지금 또 돈도 잘 벌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놓고 봤을 때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시장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조방원으로 쏠렸던 이 주도 네. 섹터 중심의 상승 속에서 네. 이제 우리 시장 뭐 그동안 덜 올랐던 증권주,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까지 이제 키 맞추기식 반등이 나오면서 네. 지수 레벨단도 많이 올랐어요. 오늘 9개월 만에 그렇죠. 2,720포인트까지 돌파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시장 이제? 좋게 보세요? 뭐 좋게는 보는데 어제 장 끝나고 많은 분들이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오늘이랑 다르게 조선방산 완전 모두 다 빠지고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업체, 자동차 이런 업체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지수 레벨도 올라갔고 그러면 손바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 고민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주가 결과가 보여주듯이 아직은 저희가 주도주의 비중을 줄여갈 때는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간중간에 어제처럼 반도체로 비어 있었던 반도체 쪽으로 수급 채우는 거 일시적으로 나타나겠지만 그게 이제 뭐 추세화 돼가지고 주도주의 손바뀜이 제대로 일어나는 거 이거는 저는 아직 좀 3, 4개월 정도 그러니까 분기로 봤을 때는 4분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분위기 좋은 게 맞죠. 그리고 이 좋은 분위기의 장은 저는 기존의 주도주들이 조선방산, 원전, 전력기기 그리고 저 PBR 주들 한 이 5개의 그 주요 업종 테마 이쪽 주들이 끌고 갈 거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진짜 어제 궁금하신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주도주는 쉬어갔으니까요. 근데 네. 오늘 주도주와 이제 그동안 쉬어갔던 종목이 같이 올라서 주도주는 죽지 않았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자, 그러면 전반적인 지수 상단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 네.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또 사전 투표가 시작을 했고요. 네. 조기 대선 이후 이제 유력 후보들은 증시 부양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 6월을 맞이하게 되는 건데 네. 증시의 상방, 이제 추가 상향 가능성 어느 수준까지 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뭐 요즘에 뭐 3천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뭐 그거는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일단 6월 한 달 동안에 놓고 봤을 때에는 2,800 이상으로는 조금 이제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대선 끝나고 나서도 신정부 정책들 기대감들 나오겠죠. 근데 이제 한국 증시의 특성이 있잖아요. 세론. 예, 대선 끝나고 나서는 저 PBR주들 같은 경우도 일부 세론들은 나올 것 같고 관세에 대해서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6월달 발표되는 데이터 중요하다 며칠 어제까지 그 이야기 하다가 오늘 이제 뭐 관세 제동 걸리니까 그거는 이제 안 봐도 되겠다라는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6월달에 발표되는 5월달 데이터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저희가 해석하고 또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변동성들이 있을 거니까 전체적으로 올해 뭐 크게 봤을 때 윗방향으로 보고 가는 게 맞긴 하지만 중간중간에 뭐 반락 장세 흔히 말해 뭐 종목단에서는 눌림목 장세 이거는 염두에 두고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5월 지표를 확인해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PC나 CPI 같은 물가 지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아니면 물가 지수랑 그다음에 고용 고용 지표 그리고 소비 데이터, 흔히 말하는 그 소프트 데이터, 심리 지수 이거는 그냥 감성 테스트 같은 거니까 네네. 이거는 지금 뭐 그렇게 무게 중심을 많이 둘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비 지표, 고용 지표 또 꼼꼼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우리 시장에서 증권주와 지주사의 상승 탄력도 좀 심상치가 네, 않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이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출범했던 밸류 프로그램 시행 1년이 딱 지났는데 아쉬운 부분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었는데 네. 이번 이제 조기 대선을 앞두고 나오고 있는 증권주와 지주사의 상승은 추가적인 업사이드도 충분히 열려 있는 상승일까요? 아니면 또 일시적으로 그칠까요?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주가가 이미 이만큼 올라와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가겠어라는 의문들을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또한 역시나 중간에 차익 실현 물량들은 나오겠지만 추세는 뭐 붕괴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지주사나 증권주 그리고 플러스 은행주 이들 업종까지는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그 초당파적으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도 계속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들 기업들 역시 지주사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은행이나 증권 같은 경우는 정부가 굳이 등 떠밀지 않아도 알아서 주주 환원에 적극적인 기업들이니까 이들은 지금 또 돈도 잘 벌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놓고 봤을 때 요즘에 이제 테마단에서 핫했던 국내 이제 정책 기대감주, 저PBR주 이거는 저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도 증시에서도 계속 재미있는 주도 테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지수 견인을 이끈 뉴스 중 하나는 바로 네. 악재 해소 뉴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한 미 연방법원의 네. 이제 제동 소식입니다. 관세를 상수해뒀던 투자 전략 변화를 좀 줘야 되는지 아니면 여전히 좀 불확실성을 안고 가야 되는 건지 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오늘 주가 반응을 보면은 이거는 위로 당겨야 되는 재료인 것 같은데 가만히 저도 오늘 내내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 게임은 끝난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임 체인저라고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상호관세나 보편관세는 지금 효력이 중단이 됐는데 아까 그 전 코너에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여러 가지 우회적으로 때릴 수 있는 관세 수단들이 남아 있죠. 그렇죠. 무역 확장법이라던가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도 지금 법원에서 본인의 상호관세를 막는다고 하더라도 이 나머지 여타 수단을 가지고서 다른 국가들 통상 압박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그 과정에 있어서도 변동성들이 계속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죠. 그리고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됐다라고 했으면은 오늘 우리나라 증시 조선방산 원전 이런 애들이 오르는 게 아니라 반도체 한 5% 뜨고 자동차 10% 뜨고 2차 전지 10% 뜨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도 시장에서도 좋은 재료이긴 맞는데 아직 관세 불확실성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했다 이 판단을 한 것 같고 그게 이제 오늘 조선방산 원전 기존 주도주들의 힘을 더 키우게 만드는 결과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관세 불확실성이 한창 높을 때 시장이 셌던 주식들이 딱 그 주식이잖아요. 그것들을 감안해서 보면은 아직 뭐 반길 만한 일이긴 하지만 저희가 안심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고로 조방원의 오늘장 상승이 관세 불확실성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신호였다라고 말씀을 그쵸. 해주셨는데 네. 사실 조방원 안에서도 어떤 섹터를 조금 더 강력한 주도 섹터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그래서 조선과 방산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저는 방산 쪽을 조금 고르고자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원전 전력기기 일종 그 조선방산보다는 시가총액이 좀 작은 업종들 거기에 딴에서 저는 전력기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원전도 마찬가지지만 좀 더 AI가 깊게 결부되어 있는 주식이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에서도 저희가 확인했다시피 그들의 수익성과 또 그들이 제시하는 수요에 대한 그 견조한 자신감들 이것들은 훼손이 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시가총액이 중형주 단에서는 전력기기 쪽들을 저는 여전히 추천드리고 조선 방산과 관련해서는 저는 방산 쪽들이 메리트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거는 뭐 지금 끝날 기미도 잘 안 보이고 여전히 중동 쪽에서도 노이즈들도 있고 또 유럽 쪽에서는 계속 국방비 지출 늘리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고 주가 빠질만 하면은 재료가 나오는 게 저는 방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어제처럼 뭐 하루에 좀 반락하는 장세가 있겠지만 그 반락 장세에 따라서 매도 물량 내보내는 비중 줄이는 전략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한번 비중 채우는 기회로 활용을 해도 저는 연말까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주도주가 꺾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 반도체주의 상승 탄력도 다소 제한적이겠네요. 그렇죠. 반도체 같은 경우는 관세 이거를 떨고 가지 않는 이상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뭐 더 이상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요즘에 뭐 체감상으로는 7만 원 간 것 같은데 이제 5만 5천 원대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만큼 이 주식에 대해서는 하방은 갖춰져 있지만 위로 올라가는 탄력은 저희가 기회비용을 따져봤을 때 아직은 이제 반도체보다는 기존 주도주들 이쪽에 더 탄력상으로 여력이 있다. 저는 이렇게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한 인사이트 잘 네.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